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봐야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 정프로님 들어오시는데 네. 가을이 왔구나. 가을입니다. 네, 옷으로 바로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직관적인 방송인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네, 가을이 바로 됐습니다. 참, 달도 참 예쁘고 하늘이 너무 또 맑더라고. 와, 그죠? 맞아요. 네. 이 공기가 와. 그리고 아침에 해 안 뜨잖아요. 출근할 때.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차이들도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참 우리 삶에 하나하나 영향을 참 많이 줍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네. 뭐 나스닥이랑 S&P도 살짝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금요일에? 빠진 건 아니고요. 그 나스닥은 한 0.36% 정도 빠졌고 S&P 500은 0.19%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9% 올랐는데 이것도 뭐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좀 두렵긴 한데 자꾸 오르기도 하고 뭐 보합 정도로 가고 뭐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그 50bp 인하 이후에 처음으로 연준 인사들이 좀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네. 크리스토퍼 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훨씬 빠르게 둔화가 좀 되고 있다. 예전에 큰 폭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나는 금리 세게 올리자고 얘기했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더라도 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에서의 반응도 이게 뭐 50bp를 인하한 걸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50bp 인하했으니까 막 유동성이 엄청 풀릴 거야라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적당한 온도 수준으로 느끼는 게 뭐 제일 그 바람직한 시장 반응, 기대했던 시장 반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도 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뉴스는 반도체 업계에는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텔이 매물로 나왔다. 매물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우리가 살게 아니, 라고 한 겁니까? 인텔이 아니면 인텔의 뭐 자회사가? 인텔이요. 인텔 본체가 예. 거기가 매물로 나온다고요? 퀄컴이 사겠다. 인텔을? 아니, 설마. 근데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퀄컴이 최근 며칠간 인텔의 인수 의사를 타진을 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텔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M&A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테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큰 딜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살 때 92조 원 정도 네. 됐었거든요. 근데 인텔을 124조 원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워낙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네. 이게 92조였거든요. 근데 인텔이 고작 124조 원밖에 안 된다는. 인텔이 지금 124조예요. 예. 124조? 예, 124조 원. 원? 예. 아, 인텔이 그러면 삼성보다 훨씬 싸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예, 예. 아, 이름값 따지면 예. 생각보다 싸긴 싸네. 살만한데? 아, 삼성전자가 사면 안 돼? 삼성전자도 한 100조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삼성자산 그 정도 근데 있는 것 여기서 같은데? 정프로님 제가 이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식을 이렇게 사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 그러니까 현금 100조 그냥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퀄컴 주식 줄게, 인텔 주식 줘. 네네.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딜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게 그 퀄컴 같은 경우에 인텔보다 이제 회사 사이즈는 좀 작죠. 네. 작은데 시가총액은 25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 커요. 네. 퀄컴이 예, 그럼 퀄컴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가가 높을 때 저평가돼 있는 주식하고 바꾸면 네.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어. 네. 근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둘이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퀄컴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딜이 왜 안 이루어지냐면은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기존 퀄컴 주식 주주들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네. 지분율은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패밀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회사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퀄컴이 좀 작아도 시가총액이 높을 때는 자기네 주식이 높을 때 다른 회사를 사는 거, 인수합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주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분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진짜 완전 빅딜, 막 100조 이상 되는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게 자본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네. 괜찮은 회사가 좀 굉장히 싸게 나왔다. 네. 그럼 자기 주식이랑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자본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네. 거는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들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퀄컴이 인텔 인수하고 예. 그 퀄컴을 나중에 삼성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삼성은. 아니 하자고. 그러니까 삼성은 합시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완벽한 포트폴리오 완성. 네, 삼성전자. 그럼 이제 인텔 이름도 아까도 아이디어도 주시던데 인텔과 삼성전자 합쳐서 인삼? 인삼전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아. 이 얘기 보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뭐 퀄컴이 무슨 인텔을 인수하냐. 네. 이전에 브로드컴이 원래 퀄컴 인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퀄컴? 예. 브로드컴이? 예. 그렇게 커요 브로드컴이? 근데 브로드컴이 크기도 크긴데 네. 작아도 자기가 고평가돼 있을 때 사면 된다니까요. 네. 어차피 주식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큰 딜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퀄컴 그 당시로 따지면 퀄컴 주주 같은 경우도 야 자기네는 맨날 꼬라박고 있는데 네. 브로드컴 주가 막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러면 내 주식보다는 이제 퀄컴 주식, 그쵸. 브로드컴 주식 갖고 싶다 싶으면은 이런 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예전에 엔비디아가 암 인수할 때도 네. 암도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엔비디아가 뭔 돈이 있다고 암을 인수를 하겠어요? 그래 그 돈을 당시에. 막 쌓아놓고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주 발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규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모바일 통신 쪽의 강자인 퀄컴과 네. CPU의 강자인 인텔이 합병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회사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갖고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무엇보다 주는 메시지는 야 진짜 공룡 말은 했지만 진짜 공룡이 멸종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의 실적 악화의 주범은 요즘 다들 이제 파운드리를 예.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는 거 아니냐, 뭐 독일 공장 투자 중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1.8나노의 공정, 네. 파운드리 공정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인텔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장 전문가분들과 산업 전문가분들하고 얘기 나눠봤을 때는 1.8나노에 인텔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는 건 너무 불안하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워낙 어려운 과제인데 이게 인텔이 지금 그 선단 공정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근데 전 세계 가장 최첨단 공정인 1.8나노로 한 번에 가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뭐 다 했겠죠. 다 네. 했겠지.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약간은 좀 시니컬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그 좀 테크 하시는 분들하고 북토크를 좀 했었거든요. 네. 저 이번에 그 AI 반도체 관련한 책 낸 거 있잖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목이 뭐였죠? 그 AI 반도체 혁명.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나와서들 그러니까 모여서 한 2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다들 삼성에 대해서 걱정들을 해요. 근데 걱정이 뭐 딴 거보다 거버넌스 관련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산업 전문가분들이 거버넌스를 걱정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공들여서 할 것인가도 있겠지만 네. 이거를 끌고 가는 그 힘,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 그 이재용 회장도 있지만 뭐 정현우 부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테크 리더들이 방향을 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현우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제 사업지원 TF 쪽에서 네. 이렇게 재무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별 얘기 다 해요. 뭐 저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예전에는 진짜 임원들한테 보수를 좀 많이 줬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빨 깎게 물고 뭐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3년만 연장되면 우리 뭐 애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 네가 하나 제가 하나 똑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좀 짜게 주고 막 그러면은 네. 진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깃발 들고 후배들 동료 해가면서 그런 리더십들이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연합뉴스 보고서 기사 보다가 이게 참 특이하다 싶었는데 그럼 삼성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 그랬더니 50주년 반도체 사업 50주년을 맞아서 반도체인의 신조를 새로 만든다. 반도체인의 신조. 반도체인의 신조. 83년도에 뭐 임직원들의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10가지 행동 다짐 뭐 이런 거가 있었다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복무신조 같은 거죠. 뭐 사훈 내지는 복무신조. 네, 그러네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텔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반도체의 살아있는 역사 이 회사에 대해서 M&A를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반도체 업계의 뉴스가 되고 있고 인텔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 네, 이런 뉴스가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점 격화가 좀 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네. 주말 사이에 그냥 계속 뭐가 와요. 양쪽에서 그냥 계속 이거 뭐 보내면서 뭐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뭐 내용을 진짜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진 않을게요. 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MBK가 이 기간을 네. 공개 매수 기간을 잡은 목적이 되게 분명합니다. 이게 공개 매수 발표하고 나서 바로 추석 연휴였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있죠. 네. 한글날 있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짧아요. 개천절은 개천절도 있죠. 네. 개천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일 기준으로 굉장히 짧은데 그 속도전을 내는 거예요. 대응하기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날이 언제냐라고 네. 보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요. 24일. 네. 왜 24일이 중요하냐면은 그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66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73만 5천 원이에요. 그럼 네. 아무도 나. 고려아연의 주식을 MBK에 안 팔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가가 73만 원인데 왜 쟤한테 66만 원에 팔어? 시장에 팔죠. 그러면은 가격을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공개 매수가 종료되기 열흘 전까지 올려야 됩니다. 영업일입니까? 영업일로? 제 뭐요? 영업일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24일이 그 기준입니까? 예, 예. 네. 24일이 기준일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24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 공개 매수 마감일을 또 열흘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일 이후에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점 내에 끝내려면은 네. 무조건 24일 날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려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고 요 상황에서 고려아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24일 날 간담회를 하겠다. 네. 그럼 그 간담회에서 66만 원 말고 내가 뭐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7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항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다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MBK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야 24일 날 가격을 올릴까? 아니면 쟤네 하는 거 보고 갈까? 네. 그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대항 공개 매수할 때 가격 너무 높게 쓰면은 나중에 그렇죠. 그거 다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변수를 또 하나 드리면은 네. 지금 73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네. 그 MBK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유통 주식의 97%는 기관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위로 올라가는 거는
소수의 주식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겁니다. 네. 네.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면은 기관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73만 원의 시장가니까 내가 왜 66만 원의 MBK에 파냐? 73만 원에 팔아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관은 거기다 물량을 이렇게 던지면 네. 폭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의 셈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네.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냥 파는 게 더 안전빵 아니에요? 지금 이 73만 5천 원쯤 됐을 때 지금 거래량으로 못 팔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가진 물량을 네. 던질 때 그 네. 물량을 못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팔아야지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두 주씩, 세 주씩. 이럴 때 팔아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굉장히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다들 생각하는 거는 공개 매수 끝나고 내면 주가 폭락한다.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공개 네. 매수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대한 공개 매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66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 쪽에서는 뭐 이제 한화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만나면서 대한 공개 매수할 때 또 실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만 따지면은 뭐 MBK에서는 고려아연의 뭐 수년금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었다. 네. 뭐 투자를 38개 중 정도 했는데 한 30개는 좀 손실을 봤다.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도 뭐 이론적으로 5천억 이상은 조달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말 사이에 좀 했었고요. 고려아연 쪽에서는 영풍 니네 대표이사도 없는데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 그러니까 영풍 대표이사 두 명이 지금 그 사망사고하고 중대재해 문제로 다 구속이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사내이사가 없어요. 후임자가 없었어요? 없죠. 지금은 이사회 보드들만 있는 거죠. 네. 사회이사만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로자 사망 사고도 있었고, 뭐 작년에 뭐 비소 중독 사고도 있었고, 뭐 냉각탑 청소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사 외에 사회이사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참 우리나라 기업의 민낯을 보는 느낌인데, 네. 설사 사내 이사가 있었다 한들. 네. 그 대표이사가 이런 큰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그 위에 대주주들이 했겠지. 네. 대표이사가 했겠냐 싶으면서도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야,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없는데 누가 결정했냐. 그래도 영풍에서는 우리는 사내이사나 사회이사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사회는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들만 있어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죠. 그쵸. 뻔히 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네. 이런 거를 명분 삼고 있다는 게. 네. 근데 고려아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세계 최고의 재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 고려아연에 있다. 네. 그래갖고 이제 24일에 그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재중 부회장이 주도를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중 부회장이라는 분은 그 재련 쪽을 굉장히 오래 하던 네.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솔직히 고려아연하고 영풍을 비교하는 거는 좀 아예 그냥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쪽은 진짜 그 세계 최고의 재련 기술 기업과 네. 거기에 재련을 통해서 생겨난 이제 그 미래 기술과 관련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영풍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경영을 잘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딴 사람은 몰라도 영풍에서 지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니네는 뭐 황산 처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회사가 그런 관점이 일단 지배적인 여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기술력을 쌓아오고 네. 뭐 일자리 창출하고 있었는데 MBK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먹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먹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 최은범 회장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뭐 원아시아 펀드라든지 이런데 좀
이상한 투자들 그러니까 이거 왜 저렇게 투자하지?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투자에 대해서 견제할 장치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 팀장님이 처음으로 이걸 들고 나오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금융자본이 이제 산업자본을 이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서 많은 그 대주주들이 주가를 눌러왔던 게 되게 두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장 처음으로 저는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데스크 칼럼이라든지 수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제 많은 그 패밀리 그 기업인들이 예.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눌러왔던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예.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주가 누르잖아요. 네. 근데 여긴 주가가 높잖아요. 네. 그럼 고평가된 기업이 그냥 이 바로 회사 사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놓으면 네. 그러면 눌려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주식 그냥 거기다 팔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주주가 함부로 주식을 눌렀다가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네. 것들도 좀 근데 뭐 고려한이 눌려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건데 그 영풍 정밀 같은데 좀 많이 눌려 많이 있긴 눌려 했었습니다. 있었죠. 네. 네. 다음 뉴스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발간하기 전에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의혹을 좀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되긴 됐어요. 이게 그 선행 매매를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선행 매매라는 게 그 자료 분석 조사 자료가 나오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네. 내가 뭔가 이게 중요한 행동을 하면은 이게 24시간 안에 내가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오고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보고서 발간 이틀 전 모건 서울 창구에서 네. SK 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이 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리포트로 이제 주가 떨어뜨리기 전에 네. 사전에 매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거래소랑 금감독원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매도하고 리포트 내면 별 소용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리포트 내고 팔아야 손실의 피. 굳이 매도 리포트를 뭐하러 내요 그러면? 아 매도 리포트 나가면 가격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떨어지기 전에 판다? 예, 예. 원래 손실의 피도 불공정 거래의 한 종류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선물 매도라든지 지금 공매도는 없으니까 네.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긴 볼 건데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막 모건 스탠리를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래가 왜 이렇게 저 계좌로 거래가 많이 됐나 싶긴 한데 그 모건 창구에서 나갔다고 해서 모건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모건 증권사를 이용한 외국인들이 팔았을 건데 네. 그럼 이 얘기의 시나리오를 맞추려면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이거 리포트 나갈 거니까 우리 창고로 파세요. 이제 요구했다라고 봐야 될 건데 네.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아니 이게 모건 매도 리포트 한 방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흔들흔들한다라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맷집이 없는 거예요. 네. 솔직히 삼성을 바라볼 때 삼성이 뭐 다른 거 되게 잘하는 게 좀 많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 좀 떨어진다 그래서 또 그것도 리포트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릴 문제냐는 거죠. 근데 2021년 8월에도 모건이 그 겨울이 온다 한번 썼다가 막 네. 그 난리가 나고 뭐 겨울이 1년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리포트가 2021년 네. 8월에 나왔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던 거는 2022년 한 7, 8월 이쯤이었거든요. 겨울은 와요. 제가 맞춰볼까요? 2024년 겨울은 옵니다. 언제 오냐의 차이가 있는 네.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있는 상황들, 뭔가 좀 경쟁력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라 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시황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게 삼성전자를 보면서 믿을 만한 게 제발 메모리 가격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는 버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폭락해 버리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또 ASML 관련해서도 목표 주가 하향 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 사이에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은 또 뭐 조사하고 뭐하고 하겠죠. 네. 근데 특별히 뭐 대단한 불공정 거래가 발견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매도 리포트 내기 전에 대량 매도 의혹이 있어서 이거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 박병창 회사님이 네. 자꾸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따박따박 한다고 계속 지적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게 한 2주 전쯤이었었나 그런데 그때 조금 이상하게 뭐 2천 따박따박 한다고. 2천억씩을 딱 너무나도 균일하게 팔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전 그 생각도 네. 좀 나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주호 기자는 네. 저 결혼식 사회 봤어요 주말에? 제 친구가 네. 20년 지기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좀 늦게 아유, 그래요. 저보다 한 살 그 어린 그러니까 42살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 좀 사회를 봐주시고. 사회를 아유, 봐줬죠. 네. 또 어떤 분이 거의 결혼식장에 아마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식당에서 인사 한번 했어요. 그래요. 알아봐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인사하고 아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인사하고 따님분이 오셔갖고 누군데 말했고 따님분이. 따님분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죠. 그럼요. 힘 많이 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런 힘들을 팬들을 만날 경우엔 당연히 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들물 길공삼으로 네. 우리 또 힘 내야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기른예 요 대표가 또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뭐 저희 시간은 아니지만 이따 라이브 네. 저 오프닝 벨 라이브 시간에 잠깐 또 출연해서 아마 그분은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께 선물을 또 한 다발 들고 오니까 어떤 선물을 오늘 또 들고 오셨는지 그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예. 네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